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9일 오전 3시입니다. 새벽입니다. 1시간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위기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동시에 기본적으로 더 이상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첫째, 어제 있었던 이라크 내 주 기지에 대한 수십 발의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라크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발이 발사되었는데 요격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 미사일이 고의적으로 미군이 있는 곳을 피해서 떨어졌는지 어쨌든 사상자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쏘았는데도 사상자가 없다. 이것은 미사일의 재래식 폭탄을 단 미사일의 파괴력이 그렇게 겁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거는 스커드 미사일에 만약 재래식 폭탄을 달고 서울을 향해서 쏘았을 때도 그 결과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북한의 불바다 위협에 장사정포라든지 스커드 미사일 위협에 벌벌 떠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북한이 몇 발은 쏠 수 있겠죠. 그래 쏘자마자 바로 그 포대가 노출되는 바람에 반격을 받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을 실은 것 이외에는 북한의 장사정포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불바다 공포는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북한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럽도 협력을 해달라. 그리고 내가 대통령을 있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란도 더 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게 미국의 뺨을 때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슐레이마니를 암살한 데 대한 거기에 비례관계가 맞는 정도의 복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참 유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수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긴장 완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이건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은 이 하수 조직이 많아요. 어디 있느냐 하면 주로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야, 또 예멘에 있어요. 또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또는 자살 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테러 수준의 보복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동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중동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중동권인데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12,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에 7,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UAE에 5,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에 이 사령부가 있는데 10,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3,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13,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0년에 후세인이 난데없이 쿠웨이트를 쳐들어가서 아예 점령을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제1차 걸프전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쿠웨이트에는 유독 13,000명이나 주둔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사실상 미국의 보호국이 된 거죠.
또 이라크에서는 요새 많이 줄어가지고 5,000명 주둔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3,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에 지금 5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있습니다. 터키가 1,700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갈프 국가로 알려져 있는 이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이들 나라의 안보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갈프, 이 석유가 많이 나고 상당히 조금 개방적인 이 나라에서 미군이 빠져버리면 바로 옆에 힘센 이란이 아마 당장 영향권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 기지가 얼마나 중동 안전에 중요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이란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나가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라크가 지금 후세인이 무너진 이후에 같은 시아파라고 해가지고 이란의 영향권으로 급속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후세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미군이 희생을 많이 했습니까? 약 5,000명이 죽고 전비만 해도 2조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그 고마운 미국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럼 나가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주 이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골칫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쨌든 만약 트럼프가 요 앞에 한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미사일을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이란 본토에 대해서 우리가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가 52개 표적을 때리겠다. 그 중에는 문화시설까지 때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얻어맞아 보니까 별로 사상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자 일단. 그러나 경제 제재는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 수준에서 이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아주 좁아서 이게 유조선이 이란 영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국제 통항이 보장되는 항로이므로 영해를 지나가더라도 이란이 납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끔 위협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이 조성되면은 전 세계가 석유 수급에 차질이 있고 특히 한국은 70%를 그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구축함이 하나는 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요청한다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데 미국이 압력을 넣는다는 표현까지 요새 나오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사대주의입니다. 군함 하나 보내가지고 우리의 유조선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거기서 만약 한국 유조선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이 70%의 석유를 공급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전투함이 가 있지 않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 놓고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비협조적이고 한다면은 미국이 한국이 급할 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보내달라 해야 될 입장인데 전투함 하나 보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급할 때 그런 요청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이게 한미동맹을
미국에 대한 의존으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도 한국에 의존할 때가 있어야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급할 때 우리가 이계사단을 월남으로 보내가지고 한때 한 5만 명이 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혈맹 관계가 그 뒤에 한미 관계를 상당히 좋게 만든 그런 파병의 대가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지금 이제 이란 사태로 불거진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이 대결 구도의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한 700만 살고 있고 특히 미국의 여론을 만들어내는 뉴욕에는 약 200만 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 수도는 어디냐 하면 뉴욕입니다. 뉴욕에는 또 예술, 영화 뭐 이런 종사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여론을 만드는 곳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미국의 여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이 조작된다기보다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과 앙숙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강한 나라를 꼽으라면 군사적으로 첫째 이스라엘, 이란, 터키 그리고 이집트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나라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외에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이 소동 와중에서 이란이 사실상 핵 개발 동결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핵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라크나 시리아가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초장에 그냥 폭격을 해가지고 오시라크 원자로 하고 2007년 9월 시리아에 북한이 지어주던 원자로를 때려가지고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란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명백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해서는 그런 예방 공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절대로 이스라엘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허용할 수 없다.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것이 남은 어떤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본격적인 이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겁내고 좋게 말하면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만약 이번처럼 미사일로 예루살렘 지역이나 이쪽을 공격을 했다면 아마 그 몇 배로 한 10배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역시 중동은 아직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런 복수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